예, 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6주차 첫 번째 강의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최적화를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실 뭐 선형적인 문제를 푸는 거의 유일한 최적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덴치크라고 하는 수학자께서 만든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형 문제, 즉 1차 다항식을 가지고 1차 다항식, 사실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성형 문제를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있긴 하지만 그냥 1차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성형 문제 1차 다항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의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뭐다라고 설명하기보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는데, 제페토 할아버지는 두 가지 제품을 팔아요. 두 가지 나무 제품을 팝니다. 하나는 군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트레인, 기차죠. 기차를 팔아요. 자, 군인은 한 개 팔 때마다 27달러에 판다고 합니다. 군인 인형은요. 그리고 얘를 만드는데 로 머처리얼, 그러니까 그 원료비는 10달러예요. 자, 그리고 솔저에 대한 어떤 라보,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어떤 돈이죠. 그거는 14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군인 하나 팔면은 27달러인데, 좀 말이 이상하네요. 군인 인형을 하나 팔면 27달러인데 원재료비가 10달러고요. 여기에 다시 그 노동 인건비가 14달러라서 군인 인형을 하나 팔면 3달러가 남는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트레인, 그 기차를 하나 팔면요 21달러 돼요. 21달러를 팔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원재료비가 9달러.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 노동 인건비가 10달러, 그래서 2달러가 남는다. 그러니까 솔저를 하나 더 파는 게 좀 더 이익이 많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일단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카펜터리, 그 목공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피니싱,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공은요, 솔저는요, 솔저는 2시간의 피니싱과 1시간의 목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감질을 하시는 분은 2시간 동안 일해야 되고,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솔저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2시간의 마감과 1시간의 목공 일이 필요하고, 기차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시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앞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제약 조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로 머테리얼은 얻을 수가 있는데, 로 머테리얼은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력, 피니싱과 그 다음에 카펜터리는 각각 100시간, 80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피니싱은 100시간 일할 수 있고 카펜터리는 80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무한정 일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그럴 때가 많지만 어찌됐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인은 계속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솔저, 군인 인형은 최대 40개밖에 제공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고, 이럴 경우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게 제페토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드카빙이나 회사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을까? 자기의 이익을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수학식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일단은 디시전 베리어블을 잡아야 돼요. 디시전 베리어블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을 좀 보면 되는데, 하나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군인 인형과 기차 인형을 만든다고 했죠. 이게 하나의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군인 인형과 몇 개의 기차 인형을 만들 건가가 하나의 이제 그 디시전 베리어블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얘기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maximize weekly profit, 주당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디시전 베리어블을 가지고 군사 인형, 군인 인형 몇 개, 기차 인형 몇 개라는 그 디시전 베리어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드는데 우리가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군인인은 하나 만들 때 그걸 x1이라고 합시다. 벌 수 있는 돈은 27이에요. 근데 요걸 만들기 위해서 10달러의 재료비가 필요하대요. 아까 그랬죠? 10달러의 재료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보와 오버헤드 코스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노동 인건비가 14달러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만들어서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일주일에 군인 인형 하나 만들어서 벌 수 있는 돈은 3달러라는 얘기를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트레인도, 기차 인형도 계산을 쭉쭉쭉쭉 해봤더니 X2라고 했을 때 2달러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결국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보면요. 요렇게 정리해서 요거에다가 그 로우 머테리얼비, 그 다음에 노동력 이렇게 빼주면 요거를 최대화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식으로 나타낼 때는 G, 이렇게 맥스라고 치고요. 맥스라고 치고 요 식을 3x1 플러스 2x2를 극대화해라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뭘 정해줘야 되죠? 그렇죠?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나 제약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 디시전 베리어블, 이 디시전 베리어블에 의해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시전 베리어블 잡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잘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디시전 베리어블을 이제 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스트레인트는 아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피니싱을 하는 타임이 그 피니싱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00시간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카펜처리, 목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80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솔저의 개수, 그러니까 군인 인형의 개수는 총 40개를 넘을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아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또 식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우리가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좀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은 군인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 인형이라 그러죠. 군인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2시간의 피니싱 마감질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개를 만들 때는 반드시 2시간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레인 인형을 만들 때는 1시간의 피니싱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니싱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고,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100시간보다는 적게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감질하는 노동자가 100시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카펜처리를 목공 일을 하시는 분은 1시간, 군인 인형을 만드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인 인형, 기차 인형을 만드는데도 역시 1시간이 걸려서 이거 두 개 합쳐서 80보다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X1은 솔저의 개수는 군인 인형의 개수는 40개가 될 수 없고, 사인 레스트렉션, 항상 X1, 디시전 베리어블은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작을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컨스트레인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자, 리니어 모델링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맥시마이즈 군인 인형의 개수와 기차 인형의 개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데,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사인 리스트렉션은 이렇게 있다. 사인 리스트렉션 사실 생략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어주기나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완료를 한 거죠. 사실 모델링 하실 때 이제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일단 성형 방정식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변수를 맥스할 거냐 또는 민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사실 우리는 옛날 수학 공부하듯이 수학 문제가 쫙 적혀져 있고 거기에 맥스마이즈, 미니마이즈 하겠지만 실제로 현실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일단 저희는 책에 있는 문제들을 주로 풀기 때문에 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맥스할 거냐 민할 거냐 이런 걸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변수는 반드시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의사결정 변수들이 제약 조건에 잘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사인 리스트렉션은 각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 리스트 액션을 주죠.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없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무슨 가정이냐면 첫 번째는 그 디시전 베리어블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디시전 베리어블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집값은 반드시 이 단위만큼 증가한다. 이 단위만큼 증가한다는 건 결국 뭐 앞에 있는 계수값만큼 증가한다라는, 왜냐하면 계수 곱하기 디시전 베리어블 뭐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한 게 집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모델링할 때 뭐 비례적으로 증가 안 할 수도 있죠. 저번에 뭐 우리 그 문제 중에 이제 진현이라는 어린이가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뭐 행복감이 증가하는데 이거를 뭐 0.9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가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디시전 베리어블끼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면 정확하게 디시전 베리어블 한 개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디시전 베리어블 만들었는데 x1, x2 하고 x1, x2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작용을 할 수가 곱하기입니다. 이상하게 됐네요. 하여튼 이런 거는 작용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 뭐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옵션이라기보다 디비질리빌리티라고 해서 이 값을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의 문제랑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살까 두 개 살까지 1.5개 살까 2.5개 살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비율로 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100만 원 중에 25%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값의 프랙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값의 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결정을 해야 되고, certainity는 이제 개수나 RHS 같이 상수값들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P 문제를 풀고 LP 문제에 대해서 그 수식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조건들, 그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되고 서로에게 독립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된다고 가정하는 하에서 문제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가지고 그래피컬 솔루션으로 어떻게 풀고,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풀어갈 거고, 이런 거 그리는 거죠, 그냥.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풀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를 가지고 어떻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건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7, 8주 차에는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LP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